수학 삼촌과 함께 최면의 세계로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표본 평균, 모평균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신뢰 구간, 추정 이런 내용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시점으로 돌아갈 겁니다. 레드선. 자, 그러면 이제 처음 배우는 거예요.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모평균의 추정과 모비율의 추정이 어려운지 쉬운지도 몰라. 그냥 이것만 끝나면 이제 확통 진도가 다 끝난다는 설레임만 가지고 있던 그 철없던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지금 나한테 수학 삼촌한테 배우는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결국 통계는 추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추정을 하고 싶지? 그냥 맞추면 되잖아. 그냥 조사하면 되잖아. 근데 왜 추정을 해야 되지? 현실에서는 돈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나라의 결혼 정년기, 다시 말해서 20세에서 30대 사이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어떤 여자들의 매력 포인트를 알고 싶어. 그러면은 다 집합시킵니까 어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좀 정확히 해야겠어. 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의 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건 숫자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수학은 수야, 수.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해. 자, 그러면은 그거를 말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어떻게 조사를 다 하냐고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체가 아니라 전체는 불가능해.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시간도 돈이야. 모든 게 다 돈이에요. 결국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요. 그거를 알아내가지고 뭔가 마케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건데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야, 그거 조사 좀 해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물건을 어떻게 만들지, 이 여성 인형을 어떻게 만들지, 키를 얼마에 만들어야 제일 잘 팔릴지 그걸 알고 싶어. 많이 팔리는 게 장땡이니까. 그래서 일부만 조사하는 거예요. 일부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전부 다 전체를 조사했다고 칠게요. 이건 가정이야. 그냥 전체를 조사했더니 선호하는 키가 만약에 169.2가 나왔어. 왜냐면 평균은 있잖아요. 딱 안 떨어져. 그러면 딱 구라 같아. 거짓말 같잖아요. 소수점이 있어야 좀 현실감이 있어. 자, 이게 만약에 진짜 평균이라고 합시다. 사실은 다 구했는데 이거를 잃어버려서 다시 구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일부만 구해서 이 진짜 평균을 내가 조금 맞추고 싶어. 그럼 어떻게? 일단 급한 대로 1000명만 다시 모으는 거예요. 1000명만 다시 모아. 그게 1000명만 다시 모아요. 그럼 1000명을 모아가지고 당연히 뭘 하겠어요? 얘는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쵸? 근데 이 평균은 전체 평균이 아니라 일부의 평균이죠. 맞습니까? 이게 진짜 평균이란 말이에요. 리얼 평균, 레알 평균이라고 합시다. 레알 평균이야. 그러면은 얘는 일부의 평균이거든요. 그럼 일부의 평균을 가지고 레알 평균을 어떻게 한다? 추정하고 싶다 이거예요. 추정. 됐죠? 이게 바로 통계적 추정이라는 거고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해. 그런데 신뢰 구간이란 이런 거예요. 신뢰 구간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평균을 이렇게 구해봤더니 일부를 뽑아서 평균을 구해봤더니 172가 나왔어요. 그러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집게를 가져와요. 집게, 이건 집게야. 자,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선생님이 집게를 준비했어요. 이 집게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집게 가운데로부터 오른쪽 끝까지의 길이와 왼쪽 끝까지의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생긴 집게예요. 그럼 이 집게를 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딱 대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상당히 진짜 평균이 존재할 만한 그런 좀 믿을 수 있는 집계야. 믿을 수 있는 집계. 됐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 집계의 길이가 예를 들어 2라고 해볼게요. 2. 좀 디테일하게 가볼까? 1.96이라고 해볼게요. 됐어? 자, 레드선 자꾸 돌아가지 마. 1.96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거 그냥 신기루 현상이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들은 것 같은 그런 개똥 같은 소리야. 생각하지 마. 자, 1.96 너네는 몰라.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오른쪽 길이가 1.96이고 왼쪽 길이도 1.96짜리 집게야. 그러면 이 집게가 뭘 만들어주냐면 범위를 만들어주잖아요. 이 범위 사이에, 이 범위 내에 진짜 평균이 존재할 확률이 95%가 되는 그러한 집게예요. 그러한 집게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 범위 사이에 평균이 들어갈 확률을 더 높이고 싶다면, 진짜 평균을 더 높은 확률로 만들고 싶다면 이 집게를 더 넓은 거를 만들어야 될까? 더 좁은 거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해 보세요. 더 좁은 걸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서 세수하고 와. 세수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마음으로 다시 와. 자, 그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오케이? 그러니까 진짜 평균이 이 범위 내에 있으려면 그 확률을 내가 더 높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이 범위를 더 어떻게 해야 돼? 넓혀야 되는 거죠. 범위를 더 넓혀야 돼? 크게 해야 돼? yes or yes랑 똑같아. 똑같은 말이야. 그죠? 무조건 넓혀야 돼. 됐지? 자, 그럼 이제 끝났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 이 1.96은 Z값이에요. 그럼 아직도 Z값이 느낌이 안 온다? Z값은 뭐냐면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표준화 시킨 거야. 표준화 시킨 거라고.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평균이 M이었다고. 그리고 여기는 뭐 M 플러스 2 시그마, 여기는 M 마이너스 2 시그마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이럴 확률을 구해라라고 하니까 그때마다 구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표준화 시켰다고요. 표준화 시키면 Z값으로 바뀌면서 평균이 M이 되고 여기는 뭐가 돼? 실제로 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잖아. 그러니까 2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돼요. 이렇게 해서 그때마다의 뭘 구해놨어? 면적을 구해놨단 말이에요. 이 앞에 풀었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레드 선 했을 때 내가 말한 부분까지만 갔어야지 더 앞으로 가 있으면 안 돼. 그 앞에 거는 공부했잖아. 그지? 다시 레드 선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돌아와.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값을 주고 이게 이제 진짜 레알이야. 이게 레알 현실이야. 레알 현실이고 근데 레알 현실에서의 늘 확률을 내가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표준화를 시켜서 Z값으로 변환시켜. 근데 변환시키는 방법은 되게 간단했어. X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 그것이 바로 표준화. 근데 표준화를 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이 표준화를 한 다음에 요 그림에서의 면적을 다 어떻게 했다. 미리 다 계산해놨어. 그래서 이 전에 풀었던 문제는 여기서 이걸 구하는 거였어. 그래서 확률을 구하라는 거였어. 그런데 모평균의 추정과 모비율의 추정은 얘를 준다고. 그래서 뭘 구해? 얘를 구하는 거예요. 현실. 그럼 뭘 주냐?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줘요. 그게 뭐냐? 신뢰 상수예요. 신뢰 상수 K값으로 줍니다. K값을 1.96, 2.58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자, 이게 현실에서의 진짜 구간의 크기라고 했죠? 이것은 뭐야? 가상이에요.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표준화한 가상의 숫자라고요. 이 가상의 숫자를 진짜 숫자로 바꾸는 방식은 뭐냐면
요 구간 크기 지금 이 시그마입니다. 이 시그마 여기가 2고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 구간의 크기를 확률 계산을 위해 표준화할 때는 뭘로 나눠주면 된다. 시그마로만 나눠준다고요. 시그마로 나눠준다고요. 편차를 시그마로 나눠준다고요. 됐습니까? 시그마로 나눠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가상화된 이 상수를 주면,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가상 공간에서의 구간 크기를 현실 공간에서의 구간 크기로 바꾸려면 이번엔 시그마를 곱하는 게 아니 시그마를 나누는 게 아니라 시그마를 어떻게 곱해주면 된다고요. 이 논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가는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오는 것을 구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 근데 말이 많이 출연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뿐이야. 일로 갈 때 이름을 표준화라고 불렀어요. 일로 올 때 우리는 그것을 통계적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일로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편차를 구해서 시그마로 나눴어요. 편차라는 게 뭐야? 구간의 길이였거든요. 구간의 길이. 즉 구간의 길이를 시그마로 나누면 표준화가 된 거고, 표준화된 가상의 숫자를 레알 현실로 가져올 때는 시그마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시그마를 어떻게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에서 신뢰 상수 K를 주거든요. 우리는 주어진 신뢰 상수 K와 뭘 가지고 우리가 구한 표본의 평균인 X바 그리고 표본의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가지고 뭐를 추정할 거다? m을 추정할 거다예요. m. 그래서 m은 뭐부터 뭐 사이? x바 플러스 a와 x바 마이너스 a 사이에 있다고 추정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건 뭐보다 a밖에 없습니다. 이 a가 뭐냐? 바로 a가 요거예요. 요거 진짜 구간 크기예요. 그럼 애초에 주어졌던 가상 구간의 크기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요거 표본의 표준 편차를 곱한다고요. 모표준 편차를 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 곱하기 뭐? k가 뭐예요? 신뢰 상수. 신뢰 상수에다가 표준 편차를 곱한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고요. 되셨어요? 그래서 표준화라는 게, 아니 표준화가 아니라 통계적 추정이라는 게 사실은 계산 방법만 생각하면 이미 우리 알고 있어. 자, 이렇게 이거 좀 두껍게 해야겠다. 자, 이렇게 했던 게 뭐였다고요? 표준화. 근데 그 표준화 왜 했어? 확률을 구하려고. 매번 그림에 있는 면적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예전에 적분과 통계라는 과목을 배울 때는요, 우리 적분을 통해서 면적을 구했잖아요. 확률과 통계에서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면적 자체를 확률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면적을 또 어디서 배웠어? 적분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함수를 줬어요. 확률을 의미하는 연속 함수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근데 어떻게 구해? 면적이 곧 확률이기 때문에 정적분을 그래서 구했었던 거예요. 자, 일단 그거는 잊어버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뭘 하고 있다? 통계적 추정은 뭐다? 그냥 거꾸로 계산만 하면 된다. 근데 거꾸로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된다? 실제로 이 구간의 크기, 이 구간의 크기들이 표준화 시킬 때는 시그마로 나눠줬고, 편차를, 자 x-m 어떠한 숫자에서 평균을 뺀 그 숫자에서 뭘 시그마로 나눠줬어. 이게 편차고요, 이게 시그마잖아요. 편차를 시그마로 나눠줬어. 구간의 크기를 시그마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계산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시그마를 곱해주면 되죠. 시그마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구간의 크기가 나와요. 아니, 구간의 크기가 나왔으면 당연히 중심으로부터 오른쪽으로의 구간의 크기, 왼쪽으로의 구간의 크기가 바로 현실 데이터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배웠던 그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표준화 연산의 역연산이다.